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왕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 점심때까지는 그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0.8% 정도까지 좀 빠지긴 했지만 분봉을 보시면 오후 2시부터 들어올렸죠. 2시부터 이 양봉 두 개가 들어올리면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오늘 좀 반등으로 마감했는데 여전히 단기적인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좀 많이 빠졌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1.9% 거의 2%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분봉을 보시면 자, 오전에 장 초반에 완전히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장마감 직전에 들어올렸습니다. 들어올리긴 했지만 지금 오늘 0.96%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지수는 지금 4월 19일 고점 대비해서 벌써 지수가 거의 10%, 11% 정도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그동안 주도했던 2차전지 종목들의 지금 조정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지금 심하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피는 그나마 양호합니다. 상승 하락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 2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7% 4%대 빠져버렸죠. 그리고 SM도 오늘 3.7% 6% 빠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6% 빠지고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좀 올라가는 종목이 몇 종목이 없었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원화가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제가 볼 때 여기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을 하면 그때부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차면서 우하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선물을 보시면 지금 다우 0.07%, S&P 500은 지금 0.1%, 나스닥 100은 지금 0.05%도 미세하지만 지금은 장 시작 전에 공고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가장 큰 이벤트가 지금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볼게요. 자, 이 루이기 지금 시카고대 석자 교수라는 분이 뭐라 했냐면 부채 한도를 못 늘리면 미국이죠. 약화된 달러 패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게 위기라는 거죠, 위기. 사람들이 이 달러에 대해서 점점 더 못 믿지 못하면 달러를 계속해서 내다 팔겠죠. 그러면 달러는 더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못 늘리게 되고 하면 결국에는 또 중국이 따라오게 됩니다. 중국이 계속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지금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서의 그런 지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을 못하고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됐나 보면 그 대안으로 나들이 이런 중국의 위안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채 한도를 협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이 달러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강했는데
미래에는 과거보다 분명히 더 약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의 그 지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러의 약세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달러에 대해서 이제 지배력 감소의 원인은 미국 스스로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과도하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미국 스스로에게 지금 보면은 달러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지금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 중국이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죠. 브라질, 그다음에 사우디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빠르게 지금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세계 흐름이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뭐라 했냐면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은 지금 많은 것이 달려있다.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달러 우위를 관에 놓고 못을 박은 상황. 이렇게 보면 거의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교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집어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될 수밖에 없다. 공화당도 결국에는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이런 협상 타결될 거고 타결되면 주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7% 급등하고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급등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엔터주들은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실적입니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엔터주들이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JYP도 여전히 주가가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엔터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쪽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고성장하고 고실적을 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터보다는 2차전지 쪽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력주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많이 못 가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조금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제주 해광도 최근에 올라왔다가 이제 밀려버렸죠. 밀렸고, 그다음에 성광밴드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이후에 지금 반등 구간입니다. 보면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엔터주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뭐 개별이고 그냥 테마주들이겠죠.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형제들은 오늘도 빠지면서 장중에 6.5%까지 급락했어요. 이게 장 초반에 이루어졌거든요. 이때입니다. 오전 10시에 가장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보면 오후에 2시부터 조금씩 등이 나오죠. 여전히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 그리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오늘도 8% 급락을 했었어요. 네, 오늘 미코를 달고 올라왔지만도 지금 4.23%나 지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36%나 빠졌어요. 이 종목은 10만원짜리가 80만원까지 너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폭이 좀 센 겁니다. 센 거. 근데 아직 에코프로가 지금 추세가 무너져서 흘러내린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의 분봉을 보시면 계속 하락하다가 오후 2시 더 반등해서 오후 3시에는 분봉상으로 보면 양봉으로 마감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60분봉의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거를 지금 넘어서면서 올라갔어요. 뭔가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은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LNF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형제들은 빠졌는데 LNF는 오늘 2.7%나 올랐어요. 자, 이거는 그동안 이제 다른 2차전지 양극재 종목에서 더 많이 빠졌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NF도 분봉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제 방향을 조금씩 돌리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좀 빠졌지만 지금 1.24% 상승으로 망했어요. 이 종목도 분봉을 보시면요.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구간들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자, 오늘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양봉이 나오면서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들, 2차전지 이 소재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최근에 조정 이후에 뭔가를 돌리려는 방향을 조금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톤당 지금 20만 7,500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60만 위안에 비해서 지금 거의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토막 났죠. 가격이, 그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외에 또 2차 전지에서 소재로 중요한 니켈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빠졌죠. 그러면 톤당 지금 3만 달러에서 지금 2만 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3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리튬 가격, 니켈 같은 거는 지금 2022년 3월 달에 지금 급등을 하고 이후에 급락했다가 반등했다 또 내려왔는데 지금 조정이 충분히 좀 이어지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리튬, 그다음에 니켈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리튬과 니켈 가격도 조정 이후에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전지 소재주들의 수익성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박순혁 이사님은 워낙에 지금 유명합니다. 이분의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회사를 지금 퇴사한다라고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견제가 많이 들어오는, 할 수 없이 지금 퇴사를 하는 모습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나온 기사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 했냐면 2차전지 손해봤다고 물타거나 버티라 그러죠. 타거나 버티라. 이건 뭐예요? 중장기로 계속 가져가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2차전지 외에 유망한 섹터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엔터 섹터들이 좀 괜찮은 흐름이지만 큰 시장으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안 됩니다. 그렇죠? 반도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배터리, 2차전지라는 겁니다. 큰 산업이 지금 2차전지예요. 가장 큰 산업. 반도체 다음. 여기에 지금 이외에 유망한 섹터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K배터리 기술력이 여전히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년 이상 보유한다면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박순영 이사님 뭐라 했냐면 올 한해 2차전지 관련주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과의 투자 성과는 극명하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2차전지 종목들의 수주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고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은 당연히 실적이 고성장하는 2차전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은 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는
시세, 이런 시세를 떠나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K 배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K 배터리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에 10년간 미국 증시를 주도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팡이 뜨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빅테크들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미국 증시를 주도했어요. 나스닥을 주도했죠. 근데 이 종목들이 시가 때부터 계속해서 고평가라가 있어요. 네. 고평가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100배에서 400배가 올랐어요. 이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지금 이 한국의 2차전지 주식들이 지금 이런 팡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3년 정도 보유한다면 어느 가격에 사더라도 마이너스를 보기 힘들다. 거의 플러스 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보면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중국 배터리는 K 배터리하고 가격이나 기술력에서 상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 이런 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그림에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이제 리튬 같은 이제 원자재 중국에 지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도달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마지막 이거 보십시오. 올해 경기 불황에 대한 이슈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금리는 여전할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별로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저해 부분의 업황이 안 좋을 때 희소성을 앞세워서 유독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2차 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지금 악재죠, 악재. 시장이 악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재가 나올 때 제가 지금 2차 전지 이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왜?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에는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드렸죠? 지금 그걸 타결 안 되면 중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악재는 주도주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